저도 태영청 검색해봐서 하신 분 계시네요. 태영청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자, 문 대통령이 G20 다음에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거쳐서 지금 도착하셨는지 아니면 지금도 비행기 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상회의가 끝났죠. 무려 이게 18개월 만에 해외 나간 18개월인가 16개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역대급 성과를 남기고 돌아오는 바로 그런 순방이었는데요. 그다 이제 뭐 스페인 떠나면서 썼던 긴 글이 있는데 다 읽어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서 끝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갑니다. 제약회사들과 백신 협력 논의도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올 때마다 현지 교민들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이번에도 영국의 외진국 코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가는 곳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야, 문 대통령이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는 글들이 있잖아요. 박근혜가 대통령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이제 그 비서들의 조력을 받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이동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기록을 남기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저는 문 대통령 역대급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그냥 양산에 내려가셔도 대통령 지내지 않은 분,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가실 그럴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 대통령은 아침 7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제가 그 시간은 자고 있기 때문에 뉴스를 스크랩 못했고요. 어쨌든 도착하셨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실제로 문 대통령 쪽에서 그런 얘기했죠.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좀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직접 드디어 끝났습니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쓰신 부분이 도입부에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읽으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니 근데 좀 첫 부분부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중계를 안 해주는 와중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찾아서 보면은 그리고 청와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환갑 넘으신 우리 대통령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일정인가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이 일정은 저랑 거의 먹은 것이죠. 실제로요. 나 하루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한 16, 7시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문 대통령이 귀국한지도 몰랐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일어나가지고 밥 챙겨 먹고 나와서 방송 준비를 하고 방송 끝나면 다시 방송 준비하고 방송 끝나면 다시 방송 준비하고 중간에 진행하고 그날 나온 거 편집해서 팟캐스트 올리고 그 다음에 5분도 안 쉬고 다음날 방송 준비하면 새벽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다른 걸 뭔가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 모든 일정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랑 대통령의 다른 점은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짠해서 화려하라고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거죠. 꼭 코미디 아니고. 이보세요. 네. 대통령한테 죄송합니다. 삐처리해 주세요. 가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그 문 대통령의 이제 G20 포함 유럽 순방이 역대급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서 썼다는 거를 한미 정상회담 때까지는 그나마 긴가민가 했어. 그다음 그쵸. 미국이 특별히 네. 좋아하나 보지 정도였어. G7을 딱 갔더니 아까 G20이라고 그랬죠. 실수 G7을 갔더니 일단 바이든부터가 대통령님 저번에 만나서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을 예정 하면서 뭐 여러 상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기레기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대체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그림인데 이거를 자꾸 뭐랄까 대통령의 이미지를 깎아먹으려고 시도했던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이상하게 홀대를 안 받는단 말이야. 얘네들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뉴스를 안 내. 그러면서 셀프로 홀대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실제로 그 스페인 갔을 때는 스페인 회장들이 기업의 회장들이 계속 대통령을 둘러싸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만찬이 10시 반이 넘어서 겨우 끝났다라는 이런 후문을 박용만 회장이 남겼더라고요.
네. 정말 진짜 국제관계 핵인싸. 이게 그 바이든 대통령님하고 그때까지 관계에서는 기레기들이 뭐라 그랬었냐면 코드 때문에 잘해주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몰고 갔는데 이 G7에서는 그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스가 관련해가지고 뭐 남아프리카 대통령 사진을 뭐 잘라서 뭐 이게 국제적 결례다 어쩌다 했었더니 일본에서는 스가 중간에 나오게 하려고 앞에 싹 잘라버리고 스가만 나오게 한 사진 막 이런 거 공개되고 하니까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외면해버리고 일부 뭐 순덕인가 누군가 이상한 사람 하나 있는데 걔네들이 한다는 소리가 바르셀로나 만찬이 김정숙 여사 선물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페인 기회가 아닌가? 먹여버리고 그 이야기 이따 따로 한번 네. 다뤄볼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 한국이 이제 백신 허브국 이야기를 한국이 할게요. 뭐 요 이야기하고 또 중요하게 남북 관계에 지금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 지지해 전 세계에서 가장 열강들이 그걸 지지하는 분위기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경제 외교 해서 한국과 지금 누구나 다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뭐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성과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역대급으로 대우를 받았던 뭐 언론들이 이제 거기다 그 목에 티를 잡죠. 스가랑 정상회담 못한 게 흠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흠이 아니고 스가가 자기한테 주어진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스가가 낯선 사람들하고 잘 못 친해진대잖아요. 그 상징적인 사건이 그 일본 네티즌들이 이제 그런 제목이 그 보도가 됐었죠. G7 정상들의 손가락이 동시에 문 대통령을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 맥락 없는 새끼들은 저 정상들이 문 대통령을 손가락질했다 이렇게 아이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표정을 보세요. 그게 그거잖아.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다. 부럽다. 배웠다. 요거 하면서 저 분위기 한번 보세요. 다 일제히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의 주인공은 바로 문 대통령이야라고 하는 이 사진을 일본 네티즌들이 올리면서 스가 어딨어? 자조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는 집에 갈 준비하고 있었죠 이미. 아니 내성적인 사람들한테 너무들 하네. 이게 백신 허브도 백신 허브지만 사실 스페인은 한국인한테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게 배터리 산업. 지금 배터리를 아 나 진짜 배터리. 배터리. 변호사 맞니? 배터리라고 하면 왠지 경운기 달아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들어? 건전지로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해외 외교를 나가신 분한테 배터리가 뭐니 그 일본식 발음이야. 사랑의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해서 영국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가는데 그거를 지금 스페인은 탐을 내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한국 방역은 잘하고 있고 백신 허브 국가 지금 정말 G7에서는 미쳐버릴 것 같을 거야 아마. 서로 모셔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백신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제 북한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 백신 허브는 한국 아직 못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상. 비유가 방송으로 비유하면요. 진짜 명석하고 뭔가 그 컨텐츠도 많고 말도 잘하는 변호사 하나를 각 방송사가 모시고 가려고 하는 딱 그런 느낌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네. 간단히 말하면 나는 프레지던트 문과 친하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이럴 때는 뭐 경운기 배터리였죠. 까먹었구나.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어. 일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너무 꼬시는 마음으로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후 재팬에 들어가서 아 봤구나. 봤더니 그 중앙의 이 기사 지금 그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막 극찬했다라는 그 기사가 일본어판으로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댓글 반응이 우리나라 포털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아니 일본에서의 반응은 우리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일본에서까지 반응이 이렇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리고 문 대통령을 애써 깎아내리려는 우리 포탈과 분위기가 너무 똑같더라고요. 네. 제가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부러워 닥치세요라고 죽는 하세요. 닥치세요. 자 문제는요. 이제 스가는 지금 엄청나게 쫓기고 있는 거고 G7 정상들이 개도국에다가 백신 공급합시다 했더니 다른 나라들 찬성 하는데 우리 대통령도 2만 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 2억 불이구나 죄송해요. 찬성하는데 스가만 뭔 소리냐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이렇게 할 정도니까 스가가 일본에 돌아가자마자 지금
도쿄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긴급 사태를 해제해 버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또 올림픽을 하긴 해야 되겠고 일본은 계속 확진자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긴급 사태를 이제 상징적으로 해제해 버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에 다시 긴급 사태를 발동할 수도 있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게 될 거예요. 예, 그러게 될 겁니다. 이게 질병이라는 게 아무리 일본도 백신을 지금 많이 맞고 있다고는 하지만 질병이라는 건 그 특성상 아무리 이렇게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진다 하도 빈틈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준의 방역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부주의하게 빼버리고 그리고 또 올림픽이라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사람들이 모이는 환경에 노출돼 있고 그거를 또 야외 환경에서 제대로 순환이 잘 안 되는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운동장 같은 데 그렇게 있겠다는 건데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외국의 관광객은 못 가는 상태. 미국은 일본 여행 금지를 내려놓은 상태. 선수단만 와라 이거고요. 자원봉사자들은 8만 명에서 지금 제가 그 데이터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미 며칠 전에 지난주에 10,000명이 사퇴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일본 관중은 그 주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맥시멈이 10,000명까지만 들어가게 하겠다. 아이고. 거기 막 6만, 7만, 8만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에 이렇게 된 상태.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 사태까지 해제해 놓은 상태.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요. 도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후유증들 장난 아닐 거라고 참사죠, 생각해요. 참사.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일본은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 메이드 인 저팬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럼 수출도 좀 많이 떨어질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보다 시총 같은 데서는 몇 배 차이 날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태에 한국은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할 정도의 상황. 그 브랜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사실상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메이드 인 재팬보다 훨씬 앞서는 상태. 물론 다 모든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가가 한 말 있어요. 국민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올림픽은 집에서 봅시다. 참 어떻게든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정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궁여지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 적자가 줄어들 것인가? 정말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러니까요.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 어떻게든 치르게 되면 올림픽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수입은 없어져 보이는 그런 또 이중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일본 어찌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1,400 넘어서 지금 1,500만 곧 가거든요. 7월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2차 맞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교차 접종을 희망자에 한해서 허용을 했어요. 8월 달도 아마 비슷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백신이 수급되고 하는 과정에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를 차이 떠나서 지금 유럽 같은 데서는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랑 교차 접종하면 효과가 더 높아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떻게 유동적이긴 합니다만 병원에 가서 내가 화이자 맞을게요라고 하면 화이자를 맞을 수 있고 화이자가 없는 곳 같으면 선택 사항이 없는데 교차 백신을 맞을 것 같아요. 일단 4월 15일부터 5월 15일에 접종하신 분들, 1차를 접종하신 분들이 교차 접종 대상자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자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안 할 경우에는 연락이 따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다리시면 그 당시에 받으셨던 분들은 기다리시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나 그냥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거다 하면은 그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 같아요. 은지님 해당되나요? 저 해당이 되고요. 저도 연락 오면은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잔여 백신을 5번째로 맞으신 분. 훌륭합니다. 이게 자,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의료 접근성이 좋고 약품을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차 접종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외국처럼 의료 기관 접근성이 너무 어렵고
약품 보관이 들쑥날쑥 이런 데서나 크게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내가 어떤 주사를 이렇게 전에 맞았다가 얽매이지 않고 접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정책적인 면에서 유연성이 훨씬 좋아진다는 예.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고향이요. 8명까지 집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이 4명이면 4명이 더 그렇죠. 4명이 더 할수 있는 거예요. 12명까지. 그럼 12명도 같이 이제 모임이 가능한 점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 아직도 못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빨리 맞으세요. 그래서 남아도는 백신이 없게끔. 그러니까 내가 왜곡했다고 하는 것은요. 10명 분량이 나오는 거기에서 특수주사기를 이용해서 12명까지 뽑아내니까 어떤 경우 13명까지 뽑아내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남는 백신이 아니라니까요. 한 병에 10인분이 들어가 있는 거 나머지 우리가 맞아주는 게 백신 아끼는 방법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특수주사기가 지금 2억 개인가?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벌써 25%를 넘어갔기 때문에 뭐랄까 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미국, 영국 등에 이어서 지금 3위를 달리는 뭐 이런 정도. 물론 다른 나라가 있긴 합니다만 뭐 G7 정도 내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희망을 가지십시다.